다음은 3차원 배열의 순차 표현입니다. 3차원 배열인데 이것이 메모리상에서 어떻게 일렬로 늘어서 있나, 어떤 순서로 원서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먼저 3차원 배열이 쓰이면 적합할 것 같은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몇 분기, 그 다음에 몇 연도 해서 2차원 배열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2차원 배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1팀에 대해서도 하나 있고 2팀에 대해서도 하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이 3차원 배열로 표현하면 적합하다라는 예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1차원 배열은 줄이 하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줄이 여러 개 모이면 면적이 되어서 2차원 배열이 생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2차원 배열 자체가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3차원 배열이 되는 것이다 라고 개념상으로도 생각하고, 메모리에 늘어놓는 것도 이거랑 똑같은 원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2차원 배열까지의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2차원 배열 하나를 늘어놓고 그 다음에 연속해서 다음 2차원 배열 하나를 늘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바로 3차원 배열에 놓이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지금 2차원 배열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2차원 배열이죠. 그럼 2차원 배열이 늘어서는 방법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렇게 이 순서대로 늘어서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 2차원 배열이 역시 2차원 배열 늘어서는 순서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늘어선다라고 아실 수가 있어요. 4차원 배열, 5차원 배열도 역시 우리가 인지하기가 힘들어서 사용은 잘 안 하지만 똑같은 원리로 보시면 됩니다. 3차원 배열 하나가 다 들어가고 끝났으면 그 다음 3차원 배열이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4차원 배열을 표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래서 좀 전에 한 것처럼 1차원 배열 먼저 끝나고 그 다음에 2차원 배열 끝나고,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차원 배열이죠. 그래서 인덱스를 봅시다. 인덱스를 보면 이것이 가장 큰 의미를 가진 인덱스입니까?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가장 큰 의미를 가진 인덱스입니까? 가장 자잘하게 변하는 것이 가장 작은 의미의 인덱스예요. 그럼 요것이 1차원이 변할 때 따라 움직이는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0부터 3까지 이렇게 쭉 움직이면서 하나의 줄, 하나의 1차원 배열이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1차원 배열, 그 다음에 1로 이렇게 바뀌면서 두 번째 1차원 배열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이 표시가 이거예요. 여기까지로 하나의 면이 지나갔다. 그래서 2차원 배열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2차원 배열 하나 지나갔고 0번, 그 다음에 1번 2차원 배열이 오는 겁니다. 두 번째 2차원 배열이 다시 1차원 배열 1개, 2개 해서 2차원 배열을 이루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요것을 다루는 쓰는 것은 3차원 배열을 쓰는 것은 여기 중괄호로 안에 값을 늘어놔서 이 값을 메모리에다 쓰도록 하는 것은 어디서만 가능한 것이죠? 실행문에서는 가능하지 않죠. 선언문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선언문에서 3차원 배열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3중으로 쓸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가장 바깥에 있는 한 겹이고 그 다음 안쪽에 있는 한 겹이 이것이죠. 그 다음에 1차원 배열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레벨입니다. 그래서 중괄호를 3겹으로 써서 3차원 배열을 표현해서 초기화를 시키면 돼요. 선언문에서만 이런 모양이, 이런 신텍스가 가능하다. 그래서 3차원 배열을 선언하면서 초기화했습니다.
그것을 아까랑 똑같이 이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PTR에 넣고 거기서부터 몇 개의 원소를 그냥 쭉 가면서 원소 값을 프린트해서 그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순서대로 63, 84, 140, 130, 157 이런 순서대로 나오는지 여기를 나오는지 확인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16은 왜 16이라고 썼을까요? 원소의 개수죠. 4개짜리 단위가 2개 있고 그럼 8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8개짜리 단위가 다시 2개 있는 거죠. 2 곱하기 2 곱하기 4 해서 16개의 원소를 액세스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똑같이 이것은 주소, 이것은 원소값, 이것은 인덱스 값 이렇게 프린트를 해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확인해 보면 되는구나, 명확하구나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형 리스트, 즉 배열의 응용 분야를 2가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를 먼저 볼게요. 먼저 배열이라는 것은 어디에 어떤 성질을 가진 데이터를 구현하는데 적합합니까? 배열의 연산의 특성을 보면 알죠. 조회는 빠르고 삽입 삭제는 느렸어요. 그래서 배열을 이용한 구현이 적합한 분야는 삽입 삭제 연산은 적게 일어나고 읽기 쓰기 연산은 많이 자주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에 배열을 적용하면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을 적용한 다항식의 표현을 한번 봅시다. 먼저 배열을 적용한다라는 것은 조금 뒤에 얘기하고 앞부분에서는 다항식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표현하려면 어떤 연산을 하도록 해야 되는가, 이런 다항식에 대한 추상화를 먼저 하고 있어요. 먼저 다항식이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보는 겁니다. 자, 다항식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죠. 3x의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생기면 x에 대한 다항식이고 2차항이 되는 거죠. 이 최고차항을 가지고 이름 붙여서 얘기를 하죠. 요거는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다항식을 표현할 때는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되죠? 여기에 변수 x가 모든 항에 공통적으로 들어간다는 건 정해진 거기 때문에 x를 별도로 기억할 필요는 없겠죠. 이거를 다시 이 식으로 복원하는 데 있어서 x를 기억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럼 어느 것들을 기억해야 되냐 하면 요것을 x 앞에 곱해진 수를 계수, 코이피시언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x의 제곱, x의 1승, 여기는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이거 곱하기 x의 0승이라는 것이죠. 그럼 x의 0승에 곱해져 있는 개수, x의 1승에 곱해져 있는 개수, x의 2승에 곱해져 있는 개수, 이 개수들을 기억해 줘야 되겠죠. 예, 개수들을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수, 이 부분은 지수, 익스포넌트라고 부르는데, 지수는 최고차항에서부터 하나씩 줄어드는 식으로 규칙적으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지수 부분은 또 기억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개수만 기억하면 이렇게 생긴 식이다라는 것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가서 저 뒤쪽에 가서 다른 예도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다항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다항식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연산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추상화를 해보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갑시다. 다항식의 추상자료형이라고 해서 지금 앱스트랙트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이죠. 여기
ADT가 Abstract Data Type 추상 자료형을 폴리노미얼이라는 추상 자료형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봅시다. 지수는 최고차 항부터 차례대로 중간에 건너뛰는 항 없이 차례대로 줄어든다고만 치면 지수는 별도로 기억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빠지는 항이 있다. 즉 개수가 0인 항들이 중간에 섞여 있다. 그러면은 지수도 같이 기억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수와 개수 순서쌍을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그걸 데이터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이런 식으로 A0, E0, A의 마이너스 1번째, E의 1번째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게 되면, 순서쌍으로 기억을 하게 되면 이것이 온전한 하나의 다항식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밑에서 이제 표현을 할 때 P자 들어가는 것은 다항식 자체라고 보고, A자로 표현하는 것은 개수라고 보고, E로 표현하는 것은 지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0P라는 함수를 부르면 여기서는 뭘 반환하냐 하면 그냥 0, 즉 아무 항도 0이라는 그 x의 0승 항목 하나만 가지고 있는 다항식, 공백 다항식을 돌려주는 함수가 있어야 되겠다. 또 이 다항식이 제로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함수도 있어야 되겠다. 이거는 다항식을 표현하려면 이러한 기능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를 늘어놓는 거예요. 지금 개수죠. 코에피시언트. 이 다항식의 이 지수에 해당하는 항의 개수를 반환받는 함수예요. 이것은 아이고 뒤로 막 넘어갔어요. 이것은 이 다항식의 최고 차수, 그래서 그 최고 차수를 이용해서 몇 차식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그 최고 차수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추상 자료형이 좀 길어서 2페이지예요. 다음 페이지. 그 다음 add term이라는 것은, 이게 자꾸 뒤로 넘어가네요. 이 다항식에 이 개수와 이 지수를 이용한 항을 하나 만들어서 이 다항식에다가 항을 추가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을 삭제하는 함수인데, 이것은 지수만 가르쳐주면 개수를 가르쳐줄 필요는 없죠. 이 지수에 해당하는, 즉 x제곱, x제곱에 해당하는 항을 없애라. 그러면 개수가 개수를 0으로 떨어뜨리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항을 없애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멀티텀이라는 것은 다항식의 곱셈을 하는 함수가 필요하겠다. 이거는 텀은 폴리가 아니니까 다항식의 모든 항에다가 a 곱하기 x의 2승을 곱하는 함수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 add폴리가 두 개의 다항식을 더하는, 그 다음에 멀티폴리는 두 개의 다항식을 곱하는 이런 연산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있지 않지만 구현하기 전에 데이터 스트럭처에 해야 할 기능을 정리하는 것이 ADT예요. 그래서 다항식의 ADT를 정해 본 것입니다. 이거를 전체 다 구현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요거를 구현하는 소스를 작성해 볼 거예요. 그럼 다항식을 배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다항식이 있다고 한번 봐요. 4x 3승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2라는 다항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다항식을 아까 차수가 그냥 순서대로 줄어든다 라고 하면 차수도 지수도 저장할 필요가 없다. x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그 x라는 변수에 대한 거니까 저장할 필요 없다.
즉 개수만 쭉 순서대로 저장하면 된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봅시다. 최고차항이 3이면 여기가 3차 항이라고 보고 2차 항, 1차 항, 0차 항이라고 봅시다. 여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3차 항의 개수를 원소값으로 저장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4죠. 4죠. 그래서 3차 항의 개수, 2차 항의 개수, 1차 항은 지금 없죠. 1차 항은 지금 없고 요거는 곱하기 x0, x의 0승이니까 이것은 0차 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2. 요거는 개수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4개의 숫자만 1차원 배열로 저장하면 x에 대한 다항식을 저장할 수가 있겠죠. 예,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됐어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만약에 3000이에요. 3000.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은 최고차항이 3차항이었기 때문에 4개의 원소면은 됐었죠. 그럼 최고차항이 3000이다. 그러면은 여기 원소가 몇 개 있어야 돼요? 3001개. 3001개 있어야 되죠? 예, 그런데 3001개 중에 값을 가지는 것은 몇 개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만 값을 가지고 나머지는 다 그냥 영의 행진이죠. 그러면 메모리가 너무 낭비되죠? 그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지금 여기 원소의 개수를 3001개나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뭐를 저장 안 했기 때문에 3001개나 유지해야 되게 되었죠? 이 지수 부분을 저장 안 하려고 최고차 항부터 차례대로 줄어드는 항의 개수다라고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3001개의 원소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수 부분을 같이 저장한다면 이런 일이 없어지겠죠. 즉 3000이라는 지수를 가진 항의 개수는 4. 3이라는 지수를 가진 항의 개수는 3이 아니죠. 반대죠. 2가 지수죠. 2라는 지수를 가진 항의 개수는 3. 0이라는 지수의 항은 개수는 2. 이렇게 2차원 배열로 지수와 개수 쌍을 기억을 하도록 하면 3001개나 저장하지 않고 이렇게 3개만 저장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 자료 구조가 훨씬 더 훌륭한 것인가요? 만약에 지수가 아무리 3000개 있더라도 여기에 하나도 지수 항이 하나도 빠지는 거 없이 2999, 2998 이렇게 빽빽하게 다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미련한 것이죠. 그죠? 그리고 빠지는 항이 많을 경우에는 또 이렇게 했을 때 미련해 보이는 것이고 그러면 빠지는 개수가 0인 항이 많은 경우인지 아니면 개수가 0인 항이 거의 없고 촘촘하게 이루어진 다항식인지를 생각해서 경우에 맞게 이런 1차원 배열을 이용하는 방법, 2차원 배열을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실제 이 어떤 종류의 다항식을 다루느냐를 생각해서 이 방법 또는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ADT를 다 정리했으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덧셈 연산, 다항식을 표현하고 표현한 다음에 이제 이용하는 거를 하나는 해봐야 되니까 덧셈 연산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러면 다항식의 덧셈이라는 게 일단 개념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여기 다항식이 A, B 이렇게 두 개의 다항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다항식을 더하려면 먼저 차수가 같은 것끼리 이렇게 같은 위치에 오게 놔야 되죠. A 다항식에는 4차항이 없고 3차항은 두 개 다항식에 다 있고 2차항은 B 다항식에는 없고 A 다항식에는 있고 1차항은 양쪽에 다 있고 0차항은 한쪽에만 있고 이렇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한쪽에만 있는 거는 그대로 이쪽으로 가져오면 되죠. 이것도 역시 한쪽에만 있는 건 그대로 가져오고, 양쪽에 다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두 개의 개수를 더해서 항을 만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개수를 더해서 항을 만들고, 얘는 혼자 있으니까 그대로 오고, 이렇게 해서 덧셈 연산하면 이렇게 된다. 이게 다항식의 덧셈 연산이다 라고 개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스를 향해서 갑니다. 이러한 개념 정리된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봅시다. 1차원 배열로 표현했네요. 예, 여기 보면 50으로 잡아놓고, 그러니까 최고차항은 몇 가지 가능한 겁니까? 이게 50이니까 49차까지 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0차항이라는 것도 맨 끝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디글이라는 것은 다항식의 차수를 저장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3차항이다 그러면 디그리는 3이 되고, 코이피시언트에는 몇 개의 원소가 저장되어야 돼요? 4개가 저장돼야 되죠. 이게 3차의 개수, 2차의 개수, 1차의 개수, 0차의 개수, 이런 순서대로 4개의 개수가 저장이 되어야 됩니다. 즉 디그리에 표현되는 숫자 플러스 1개를 얘가 코이피시언트 어레이가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과는 이런 식으로 A가 있고 B라는 두 개의 다항식이 있을 때 A 플러스 B를 한 결과가 이렇게 보여지도록 add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소스가 시작이니까 이대로 먼저 타이핑을 해놓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세요. 이제 이렇게 생긴 함수를 작성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이 함수의 반환값은 요거예요. 타입이. 그리고 인자로는 이거 한 개, 이거 한 개. 즉 폴리노미얼 두 개를 받아서 뭔가 연산을 해서 결과인, 연산은 add죠. add해서 결과인 다항식을 반환하는 겁니다. 그럼 이 안에 지역 변수로 다항식을 하나 만들겠죠? 그럼 봅시다. a라는 것을 먼저 해볼게요. a라는 것은 지금 a는 디그리 값 가지고 있고 코이피시언트 값 가지고 있겠죠. a는 만약에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숫자 4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3차항, 2차항, 1차항, 0차항. 그 다음에 b도 왔다고 해봅시다. b는 2라고 해봐요. 그럼 2면 코이피시언트에는 항을 값을 3개 가지고 있을 거예요. 2차항, 1차항, 0차항 이렇게. 그리고 그럼 이거 두 개를 합해서 C라는 폴리노미얼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C는 몇 차항일까요? 지금 여기에서 뭐가 정해지죠? C는 당연히 여기는 3이고 여기에는 4개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왜 그러는 거죠? 두 개를 더할 때 더 높은 차항이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는 정해진 것이죠. 지금 3차항과 2차항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덧셈의 결과는 당연히 3차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3이 되는 것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 두 개 값 중에 더 큰 값을 선택해서 그냥 여기다가 쓰면 돼요. 그리고 C라는 폴리노미얼은 코이피시언트 값을 4개 가지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A를 요거를 순서대로 짚어나갈 변수가 하나 필요할 거예요. 요거를 A 인덱스라고 합니다. 처음에 A 인덱스는 0이에요. 이 0번지를 짚어나간다라는 뜻으로. 그리고 역시 요것도 차례대로 이렇게 짚어나갈 변수가 하나 필요할 거예요. 처음에 0인 B 인덱스. 그 다음에 이것도 차례대로 짚어나가면서 여기다가 적절한 값을 써줘야 되겠죠. A 인덱스, B 인덱스를 가지고는 이렇게 짚어나가면서 읽는 것이고 C 인덱스를 가지고는 짚어나가면서 쓰는 거겠죠.
이렇게 값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디그리 값을 생각해 봅시다. A의 디그리는 여기 3이라는 게 있는데 이 디그리를 여기 있을 때는 3차식이 맞으니까 3차항이 맞으니까 3을 쓰면 될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옮겨갔다면 2라는 지금 여기는 2차항이다 라는 뜻으로 2라는 디그리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이 값을 2로 고칠 수는 없죠. 그래서 그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A 디그리라는 것을 따로 둡니다. A 디그리에다가는 처음에는 그냥 이 값을 그대로 가져와요. 3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B 디그리라는 값을 따로 두고 그대로 갖다 놔요. 갖다 놓고 C 디그리에다가는 뭘 넣죠? C 디그리에다가는 A 디그리, B 디그리의 중에 더 큰 값, 맥스 값을 넣어놨죠. 그럼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준비가 끝났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처음에 이 C라는 폴리노미얼의 C 언더바 인덱스 번째 코에피션트에다가는 뭐를 넣어야 되나요? 먼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A 디그리하고 B 디그리를 비교해 봐야 되겠죠. 지금 비교했더니 지금 현재의 A 디그리, B 디그리는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하는 거예요. 같지 않죠. A 디그리가 더 크죠. 그렇다라는 거는 뭘 가져와야 돼요? 덧셈을 할 게 아니라 그냥 A라는 폴리노미얼에서 현재 이 값, 즉 A 언더바 인덱스가 가리키고 있는 이 값을 여기다가 값을 그냥 넣어봅시다. 아무거나 7, 8, 1, 2, 3 이렇게 넣으면은 지금 A 인덱스가 가리키고 있는 이것이 디그리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이쪽으로 모셔와야 돼요. 덧셈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모셔온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A 인덱스는 1이라고 바꿔서 얘를 가리키게 하고 그 다음에 디그리는 하나 낮춰야 되겠죠? 예,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다시 A 디그리, B 디그리를 비교해 보니까 이번엔 같죠? 같으니까 양쪽 항의 개수를 더해줘야 됩니다. 지금 양쪽 항의 현재 A 인덱스가 가리키고 있는 건 6이고 B 인덱스가 가리키고 있는 건 1이죠. 두 개를 더해서 그거를 여기다 써줘야 되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는 양쪽 인덱스와 디그리를 다 조정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2, 그래서 이걸 가리키게 하고 요거는 1, 그래서 얘를 가리키게 하고 이 디그리 하나 내리고 요 디그리도 하나 내리고 즉 두 개의 디그리가 같아진 이후에는 계속 같게 가겠죠. 그런 식으로 끝까지 진행을 하면 됩니다. 역시 지금도 디그리가 같기 때문에 가리키고 있는 개수 두 개를 합해서 9를 여기다 적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끝까지 가면 돼요. 예, 이렇게 하면 A가 더 클 경우에는 A의 차수가 더 클 경우에는 A쪽 차수를 먼저 옮기고 같아지면 B하고 같이 진행. B의 차수가 더 크게 온다면 B를 먼저 진행하다가 A하고 차수가 같아지는 데부터는 같이 진행.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겁니다. 자, 요것이 좀 전에 설명한 거를 그대로 코드로 옮겨 놓은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부분은 자세하게 그림으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좀 전에 그림하고 비교해 보면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언급하지 않은 거는 이 파란색 부분이에요. 언제까지 그거를 반복해야 되느냐? A 인덱스가 A 디그리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은 A의 모든 차수를 다 처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B 인덱스가 B 디그리까지 간다라는 거는 모든 차수를 다 처리했다. 이것도 인덱스가 디그리까지 쫓아간다는 건 모든 차수를 다 처리했다. 이것도 B라는 다항식의 모든 항을 다 처리했다라는 얘기가 돼서 A와 B 다항식의 모든 항을 다 처리할 때까지 계속 이거를 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서의 처리 방법은 A의 차수가 더 높으면
A쪽 항만 가져오기, B의 차수가 더 높으면 B쪽 항만 가져오기, 같으면 더해서 진행하기, 이런 식입니다. 마무리하는 메인 소스까지 같이 봅시다. 메인 소스에서는 A 다항식 쓰고 B 다항식 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다항식 변수 하나 선언해 놓고 거기다가 반환값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다항식을 출력하는 함수, 여기 출력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A, B, C를 각각 출력해 보는 겁니다. 그럼 출력 포맷은 어떻게 하면 보기가 좋을지 한번 봅시다. P의 디그리 값을 가지고 디그리를 줄여가면서 보기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 X의 몇 승이라는 표시로 이렇게 헷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 진짜 다항식처럼 보이게 그렇게 지금 예쁘게 잘 작성을 한 겁니다. 개수를 %3F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X는 그냥 문자 그대로, 햇도 문자 그대로 보이고 여기에는 몇 승이라는 디그리가 보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서 한번 그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대로 타이핑을 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 바래요. 하다가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프린트 폴리 이런 것은 쉽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설명만 하고 지나갔는데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질문하시기 바래요.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